가을 천지로 들어서는 출발점, 지축 정립. 대지진을 대비하라. 천지가 뒤집어진다. 그런데 이같이 끔찍한 3년 병겁과 동시에 일어나는 개벽 상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시공간의 틀이 바로잡히는 지축 정립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앞으로 천지가 뒤집어져 하시거늘 호연이 다시 어떻게 하늘이 뒤집어질까? 하니 이르시기를 이제 그려 하시니라. 도전 7편 57장 11절에서 13절. 상씨름이 넘어가고 개병이 창궐하면서 천지 부모의 몸, 즉 천체의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이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알리요. 도전 4편 152장 1절. 선천에는 생기가 터지는 동북방, 즉 양의 방위로 천체가 기울어져 있어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행성도 모두 타원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나온 천천 5만 년 동안 천지일월은 상극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모순을 극복하며 성숙을 향한 고통의 숨결을 내뿜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자연의 상극질서를 종식시키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동북쪽으로 쏠려있던 천지부모의 중심축이 바로 서면서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이 정남 정북으로 정립하고 지구의 적도도 정동 정서로 바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 지구의 공전 궤도도 타원형에서 정원형으로 탈바꿈합니다. 바다가 육지, 육지가 바다 된다. 그러면 지축이 바로 설 때 지구촌 인류에게 닥치는 충격은 과연 어떠할까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때는 며칠 동안 세상이 캄캄하리니 그때는 불기운을 걷어버려 성냥을 켜려 해도 켜지지 않을 것이요 자동차나 기차도 움직이지 못하리라. 도전 2편 73장 2절에서 3절. 지축이 일시에 23.5도나 이동하여 바로 선다면 화산 폭발, 대지진, 대홍수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난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인근 인도양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태국, 인도, 아프리카까지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지진은 불과 15초 동안 지속되었을 뿐이지만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여러 섬과 해안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질 연구가들은 이때 지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축이 정립할 때 일어나는 충격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전벽해라는 옛말처럼 지구의 골격 자체를 바꿔버릴 것입니다. 장차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 도전 11편 263장 3절. 이러한 대파국 현상에 대해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로스 몽고메리, 폴 솔로몬과 같은 영능력자들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중 루스 몽고메리는 70억 인류 가운데 극이동의 대병국에서 살아남을 생존자가 1억 1명이라고 그 나름대로 수치까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상 보호신 2명이 보여준 개벽의 실제 상황을 적나라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묘사하였는데 특히 극이동하는 순간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전하였습니다. 지구 극이동 그 자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난다. 밤인 지역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마구 흔들려 땅에 떨어지는 듯하고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올 때는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또한 그녀는 극이동 후에 물 개벽을 당하는 지구촌 곳곳의 상황을 눈으로 보는 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물밑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 영국,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이 아틀란티스 대륙의 윤기로 물이 범람하게 되고 레무리아 대륙의 일부가 태평양에서 솟아오르게 된다. 그리고 하와이는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지축이 정립하면 지구촌의 많은 땅덩어리가 물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유지된 세계 질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붕괴되고 인류는 새로운 문명의 틀을 바탕으로 새 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동북아 3국의 지형 변화. 이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하나로 붙어버린다. 장차 동양 3국이 육지가 되리라. 도전 7편 18장 4절 5절. 한반도 주변의 동양 3국이 육지로 다 이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지형이 형성됩니다. 상제님은 이때 가장 큰 변혁을 당하는 일본의 운명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일본은 불로 치리니 종자도 못 찾는다. 도전 5편 406장 9절. 개벽 상황 때 일본 열도의 활화산들이 일제히 불을 뿜고 곳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인종시도 추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난이 닥친다는 말씀입니다. 1975년 일본 히로시마 선통사의 도승 기다노는 천재 신병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 지도가 바뀝니다. 일본은 전 인구 가운데 약 20만 명이 살아남습니다. 동방의 한나라.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3천만 명인데 그 가운데 99% 이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침몰이란 영화를 보면 일본 전역에서 연쇄 지진이 터져 일본 열도가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오는데 도중에 쓰나미가 덮쳐서 한순간에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일본이 침몰할 가능성에 대해 동경대 자연과학부 다치바나 교수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일본의 활화산은 1995년 현재 83개로 다른 나라보다 평균 40배가량 밀집되어 있으며 마치 척추처럼 일본 땅의 중앙에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한 화산대 아래의 지하수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인근 화산의 마그마를 식혀주는 지하수까지 분출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도미노 현상으로 일본 열도 전체로 번지면 최고 북단에 있는 홋카이도의 일부 지역만 남겨놓고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일본 열도가 한순간에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면 인접한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 강산이 콩 튀듯 한다. 도전 5편 405장 4절. 개벽이 되면 군산은 모지라진 빗자루가 석자로 서고 인천은 장이 썩고 부산은 백지 석장이 뜨느니라. 도전 11편 263장 5절. 일본 침몰이 시작되면 거대한 해일이 한반도로 밀어닥쳐 부산, 울산 등지의 동남 지역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축이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비롯하여 지구촌 전역에 대재앙이 덮쳐옵니다. 이러한 환란은 루스 몽고메리의 말처럼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남북 상씨름의 병난, 괴질 병겁이 지구촌을 휩쓰는 병난과 함께
지축정립은 묵은 천지가 생명기운으로 충만한 새 천지로 거듭나기 위한 출산의 고통이자 부활의 몸짓인 것입니다. 인간 생사의 갈림길, 임팩트 존. 인류는 지금 삶의 틀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임팩트 존의 시간대로 들어섰습니다. 임팩트 존이란 원래 최고점에 이른 파도가 부서지기 직전의 순간을 말합니다. 상제님이 말씀하신 무기천지 한문의 시간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임팩트 존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기는 천지의 한문이니라. 도전 6편 109장 7절. 그럼 무기천지 한문이란 무엇일까요? 한문의 한은 마을 어귀의 문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나 군으로 들어설 때 여기부터는 어디입니다 라는 표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한문입니다. 여행자가 목적지에 다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천지 한문이란 무기년이 곧 구천지 상극이 신천지 상생으로 바뀌는 가을 개벽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시간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개벽의 때를 알든 모르든 개벽에 관심이 있든 없든 온 인류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을 개벽의 큰 경량을 피부로 실감하게 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개벽의 파고 속에서 오직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나니 저절로 아느니라. 도전 2편 33장 4절에서 6절. 무기년으로 들어선 이래 지구촌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무자년인 2008년 4월에는 한반도에서 조류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5월에는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10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기축년인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지구촌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온 인류가 질병 대란의 심각성을 크게 각성하였습니다. 2010년 1월에는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수십만 명이 죽고 고아가 10만여 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8년 가을부터는 미국발 금융 쓰나미가 터져 세계 경제가 대공황의 위기로 내몰리며 한계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상제님께서는 자본주의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백년 탄물이 일조진이라. 도전 9편 19장 7절. 100년 동안 잘 살아보려고 혼이 빠지게 돈을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이 티끌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대 문화의 주제가 경제 강국, 즉 물질 중심의 녹줄 창출인데 이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해 이제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패러다임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어떤 한 국가 또는 선진국 몇 나라의 연합이나 국제연합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 문명은 한마디로 기존의 자본주의의 틀은 붕괴되고 있지만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문명의 블랙홀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인류는 가을 개벽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이르러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1000명이 넘는 CEO들도 한결같이 지금은 생존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천지 질서가 바뀌는 이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살아남는 것 자체가 성공의 핵심 가치가 되는 때입니다. 생존해야만 인생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므로 생존이 곧 성공인 것입니다.